네, 저번에 킬러 아이디어 도출 6단계 중에서 우리가 3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키워드 설정하기. 두 번째, 인풋으로 진짜 문제 찾기. 세 번째, 질문하고 또 질문하기. 이번에는 이어서 나머지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째 단계는 질문에 답하면서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터운 데이터와 수많은 질문들이 쌓였을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아이데이션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자 촉매제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이때 대답은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형상, 이미지를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상상하다, imagine도 이 어원을 따져보면 이미지라는 거죠. 즉, 상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떠올린 질문에 답을 할 때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림을 그리듯이 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드레스룸에 두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러면 드레스룸에 두는 세탁기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옷장처럼 생긴 세탁기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질문 과정과 똑같이 상상하며 대답하는 과정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상상력이 고갈될 때는 앞서 배운 아이디어 엔진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집기 엔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세탁은 무엇인가? 세탁기는 무엇인가? 씻을 새에 빨탁을 써서 씻어주고 빨아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가 세탁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뒤집어 보는 거죠. 세탁기가 세탁을 하지 않는다면? 세탁을 하지 않고서도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다면? 씻어주고 빨아주지 않고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먼지를 털어주고 세균을 없애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발산을 할 때는 중간에 잘라내지 말고 정리하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전혀 개의치 마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질문에 답하다가 뒤늦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5번째 단계는 선별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쇠를 만들 때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를 급속히 식혔다가 또 다시 뜨겁게 달구면서 이 철의 강도를 높이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발산, 수렴, 발산과 수렴을 계속 반복해야 더 단단해져요.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마음껏 상상하는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우선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를 모두 나열을 하고 중복된 것은 제거를 하고 비슷한 것들은 합쳐요.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구체화하고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될 놈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별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없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발산한 아이디어 자체가 별로 없어서 고를 게 없으면 그 안에서 고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더 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적어도 100개는 내야 5개 정도 최종적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너무 적다면 발산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이디어의 가치를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밤새 정성껏 이 연애 편지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기껏 낸 아이디어도 죄다 별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을 너무 믿습니다. 이 말은 아이디어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아 보였던 아이디어도 이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선호만으로 선별하지 마세요. 사실 자신이 열심히 낸 아이디어를
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선별 기준과 동료들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이디어의 선별 기준은 산업별,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신상품 아이디어를 선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3년 안에 구현할 수 있는가? 소비자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잘 반영했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쭉 나열하고 합친 것은 합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마쳤다면 이제는 수렴 과정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묶어서 컨셉을 만들어야 돼요. 이 컨셉이란 여러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된 생각을 뜻합니다. 아무리 선별을 했다지만 우리가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의 목록을 읽는 건 여전히 벅찬 일이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야 됩니다. 스타일러 컨셉도 옷장인데 제습도 되고 향균도 되고 냄새도 없애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향기도 나고 주름도 펴줘야 된다. 또 드레스룸에 놨을 때 자연스러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냄새를 빼주는 송풍장치, 또 먼지를 제거해주는 집진장치 이런 게 설치된 물 세탁 없이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신개념 세탁기라는 컨셉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여섯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검증하고 설득하라. 이렇게 잘 만든 아이디어와 컨셉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 신상품이라면 개발에 착수해야 되겠고 우리가 습관이라고 습관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당장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그 아이디어가 먹힐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확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남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현실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검증이 필수적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대입해 검산을 하듯이 아이디어는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신속한 검증이 목적이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게 좋죠. 물리적인 제품이라면 우리가 찰흙이나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나 습관이라면 역할극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만화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내가 낸 아이디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품을 검증해서 말이 된다, 이게 해볼만 하다, 이런 확신까지 얻었다면 즉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남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과 관련해서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IBFS, I think, 생각, because, 이유, for example, 예시, so, 결론, 이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상의 6단계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는 꼭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게 원래 발산과 수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같은 단계를 반복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연습도 할 겸 순차적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킬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 킬러 띵킹을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킬러 띵킹 공부 모임인 킬러 띵킹 클럽을 검색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